자, 이거는 2021년 고2 3월 학평 과학 지문의 3점짜리 보기 문제는 되게 길어요. 그리고 지문에서 요구하는 범위도 되게 길어요. 그쵸? 그래서 어렵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길게 줄수록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자, 일단 팁 하나가 있습니다. 팁 하나. 이것도 뭐 여러 번 계속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요. 이런 문제 풀 때는 보통 이거를 먼저 풀지 않잖아요. 그쵸? 앞부분을 먼저 풀죠. 앞부분 혹은 2점짜리 문제들을 먼저 풀죠. 2점짜리 문제들을 풀면서 혹은 내용일치 문제를 풀면서 혹은 흐름 문제를 풀면서 잡았던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인데, 그러니까 앞부분 사실 뭐 팁이랄 것도 아니야. 앞부분 해결하며 얻은 뭐 정보, 단서, 흐름, 뭘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흐름이 자연스럽게 막 내가 이용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용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 문제에서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저는 이 문제만 따로 풀어주기 때문에 전체 지문 도표와 전체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제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전부 하면은 이 지문 하는 데만 1시간 걸리는데 그걸 어떻게 다 듣고 앉아있어. 그래서 두 번째,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는 거냐면 봐봐요. 우리 지문 볼 때 지문이랑 문제 딱 뭉쳐 있는 거 보잖아요. 그 이렇게 있는 거 딱 보고 지문 첫 글자부터 거기에 모든 정신이 팔려가지고 읽지 않을 거란 말이야. 한번 쓱 훑어보잖아. 몇 초 투자해가지고. 그 한번 쓱 훑어보니까 문제들에서 딱 표기가 되어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이 기억에서 따로 문제가 하나가 나오고요. 그쵸? 그리고 니은에서도 니은 맞나요? 니은에서도 문제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TFT 전략에서도 문제가 하나 나오죠. 그쵸?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 보기 문제를 제외하고, 이 문제 제외하고, 이 문제 제외하고, 딱 범위 한정되어 있는 문제, 이제 뭐 밑줄이라던가 아니면 기억이라든가 니은이라든가 여기에서는 기억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니은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TFT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쵸? 이것들을 보니까 어, 가나 다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나 다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보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가나다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나다라. 이렇게 있죠. 가가 어떤 문단이냐? 이건 가의 이 문단이고, 그리고 나는 가의 이거는 문단 부호, 문단 기호 가인 거예요. 이건 동그라미 가나다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에서 말하는 가의 3문단이고요. 다는 나의 2문단이고요. 그리고 라는
나의 3문단이죠. 그리고 요 세 녀석이 각각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여기에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요 녀석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요게 한 문제고 요게 한 문제고 요게 한 문제고 그리고 요게 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쵸? 어떻게 보면 한 문제 풀기 위해서 한 문단을 봐야 되고 한 문제 풀기 위해서 한 문단을 봐야 되고 한 문제 풀기 위해서 한 문단을 봐야 되고 그리고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단 4개를 봐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총 4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단을 7번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읽고 푸는 거에 급박해가지고 앞에 닥쳐있는 과제만 해결하기 위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은 지금 네 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총 문단의 개수, 절대적인 개수는 7개의 문단이란 말인데 이게 사실은 이런 식으로 묻게 되면은 요렇게 해서 한 문단을 풀면서 한 문단을 보면서 동시에 2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역시도 한 문단을 보면서 동시에 2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이거 역시 한 문단을 보면서 동시에 2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요 녀석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얘가 3점짜리 문제고 얘네가 2점짜리 문제였던 거죠. 기억, TFT, 니은 문제를 풀면서 동시에 이 녀석들을 판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문제를 한번 쓱 10초에서 15초 정도 훑어보잖아요.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면 정말 국어 시험이 훨씬 쉬워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2점짜리 문제를 풀면서 이거는 이제 이 혈연 선택 가설에서 구체적인 해밀턴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2점짜리 문제 풀기 위해서는 이 가의 이문단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풀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된단 말이죠. 읽진 않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 문제를 풀면 요 녀석은 그냥 해결이 된다 이거예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요렇게는 해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보기는 지문에 있는 게 아니라 보기에서 제시해주는 예시이기 때문에요. 오케이? 그래서 기억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건대 해밀턴의 법칙 같은 것도 사실은 이 보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고 앞에 보시면은 이 해밀턴이라는 사람의 설명한 게 중요합니다. 가의 이문단을 보면 개체들의 이타적인 행동, 이 지문 자체가 이타적인 행동을 왜 하느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타적인 행동에 대한 이유를 밝혀보자,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한데 안 읽었어요. 그런데 보면 개미의 경우 이렇게 뭐 유전적 근연도를 자매들이랑 같고 내가 여왕이 못 됐으면은 여왕개미가 낳은 애들을 보살핀다 이거야. 왜 이걸 보살피겠느냐 보니까 개체들의 이타적 행동, 이거는 이타적인 행동이잖아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왜 남을 위한 일을 하는가. 왜냐, 내 유전자와 같은 유전자를 이 녀석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거라고요. 그렇다면은 요 녀석은 부보다 모의 유전자를 후세에 더 많이 전달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겠군. 이거 보면은 이 계산을 해봐야 되나요? 자, 부와는 1, 모와는 0.5, 자매와는 0.75의 유전적 근연도를 갖는다.
뭐냐 이거 이상해가지고 잠깐 일시정지하가 생각을 했는데 이거 1번이 답이야? 어떤 거요? 아니 아니에요. 제가 확인할게요. EBS 그거 고의 정답. 사실 1번이 답이네. 이런 이씨. 지금 내가 여태까지 설명한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는데 1번이 답이었어요. 그냥 아까 그 이 과정을 할 것도 없이 1번이 답이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4개의 문단을 한 문제에 때려 박는 그런 문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런 범위가 엄청 길게 나올수록 오히려 더 쉽게 내거나 이렇게 어려워 보이지만 판단을 정확히 한다면은 앞에서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워 보이는 문제 혹은 내가 진짜로 잘 못 풀 것 같은 문제에서 오히려 이런 어이없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부보다 모의 유전자를 후세에 더 많이 전달하기 위한 전략을 보겠고, 이거 그냥 계산하는 거잖아요. 계산하는 거고, 이렇게 계산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에러예요. 이 해밀턴은 무슨 말을 했냐? 내 유전자를 후세에 많이 전달하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나 모의 유전자를 후세에 더 많이 전달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 거예요. 내 유전자를 후세에 더 많이 전달하기 위한 것이 뭐냐면, 나와 여왕개미가 낳은 자매와는 0.75만큼 75%가 유전자가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부나 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전달한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쵸? 이제 여기에서 뭐 부나 모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는 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보다 모가 아니라 내 유전자인 거고요.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은 부와는 1, 모와는 0.5니까 굳이 따지자면 나는 부의 유전자를 더 많이, 그의 유전자와 더 많이 닮아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계산을 해볼까요? 굳이 계산을 해보면 부가 뭐 이렇게 있을 거고, 여왕개미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여왕개미가 나를 낳았다 이거예요. 응? 나는 모 이렇게 해봅시다. 부, 모 이렇게 있고 나 이렇게 있는데, 나는 부와 1 완전히 비슷하고요. 모와 50, 5라고 하면 50이라고 하면 안 되죠. 부와 100% 일치하고 모와 50% 일치한다. 이게 맞나요? 유전적 근연도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맞나요? 그냥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여왕개미가 다른 자매를 낳았는데, 자매라는 것은 뭐 다른 일개미일 수도 있고 다른 뭐 여왕개미일 수도 있고요. 이건 뭐냐? 역시 부와 1의 근연도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합시다. 그냥 0.1이고 우리 사이는 0.75만큼 닮아 있습니다. 뭐 이건 거죠. 0.5인 거고요. 그러니까 부와 닮아 있는 거는 그대로인데 모와 닮아 있는 것이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0.75에 뭐 차이가 있는 거겠죠. 뭐 아닌가요? 뭐 아닌 말고 아무튼 간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이 되네. 나 수학 잘 못하니까 그냥 이런 거 같아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내가 자매를 돌보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은 자매는 부의 유전자를 더 많이, 모보다 더 많이 후세에 전달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데 그냥 이거 보고 그냥 음, 굳이 이것을 이 틀로 맞춘다면은 모보다는 부의 유전자를 후세에 더 많이 전달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겠군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를 체크를 해야 될까요? 잠깐만요. 이제 잠깐 일시 정지를 하고 올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가 부분에서 이야기를 조금만 이어서 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혈연 관계가 없는 구성원을 도와주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 일이겠죠. 이 가라는 입장에서 누구였죠? 벌써 까먹었네요. 당연히 자기의 유전자를 후세에 퍼뜨리기 위해서 이타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혈연관계가 없는 구성원과의 식량 공유는 당연히 설명할 수가 없죠. 혈연관계가 있는 구성원과의 식량 공유는 당연히 설명할 수가 있는 게 되는 거겠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니은 읽어봤죠? 여러 개 많은 부족이 뭐 몇 개의 서로 다른 친족이니까 서로 혈연관계가 다른 친족들이 뭉쳐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평등이고 내가 사냥하는 것도 나눠 먹는다 이런 거죠. 뭐 공동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이번 선지 보기 위해서 이걸 긁고 왔는데 실제로 할 때는 이 TFT 이쪽 보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이쪽 보면서 다와 라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하시면 더 좋아요. 자, 그래서 아까 어떤 식으로 풀렸어요? 이 문단에서 가의 이 문단 보면서 이 1번 선지 풀 때 어떤 식으로 풀렸어요? 지문 전체를 읽는 것, 지문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이 문제에서 해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아마 큰 흐름을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일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 이기적 유전자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책 어려워가지고 나도 아직 다 못 읽고 펼 때마다 잠드는데 그래도 읽어보세요. 진짜 그 후반부까지 가면은 이제 그 앞부분에서 되게 번역체라 가지고 더 지루한 것도 있어. 번역체라 가지고 지루한 것도 있는데 앞부분이 되게 지루해. 앞부분을 버티는 게 되게 지루하고 뒷부분을 보시면 앞부분은 좀 건너뛰고 뒷부분만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간 이후부터. 거기서부터는 이제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재미있게 잘 서술되어 있다라는 제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무조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 부분을 계속 읽고 있는데 아직 못 읽고 있습니다. 제 꿈을 대신 이뤄주세요. 자, 그래서 아까 보니까 우리 앞부분의 간단한 요약 정리만으로도 판단이 됐단 말이야. 여기서 되나 보자고. 동물의 이타적인 행동은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와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 더 많은 자신의 복제본을 퍼뜨리기 위한 행동이다. 자, 기억 보시면은 일개미가 목숨을 걸고 개미군락을 지켜요. 이게 뭐예요? 다른 유전자와의 생존 경쟁, 다른 유전자와의 생존 경쟁에서 이겨서 어떻게? 살아남아. 지금 단어만 조금 바꾼 거예요. 유전자를 DNA로 바꿨고 이겨서가 살아남아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기적인 행동이 바로 자신의 복제본을 퍼뜨리기 위한 행동인 거죠. 결국은 이타적인 행동은 이기적인 행동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이기적 유전자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타적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내가 다 읽어서 모른다 그랬지. 이타적이라고 보이는 것도 사실은 이 유전자가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의 결과물로 이타적인 것으로 보이는 행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좀 어렵나? 결국은 이기적인 것이 이타적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2번 선지도 맞다. 3번 선지 3번에 대해서 긁어보겠습니다. 이 3번, 4번 다랑 나 부분은 아까 가랑 나 판단하면서 동그라미가 동그라미 나 판단하면서 앞부분만 보고 앞부분 그냥 간략한 설명만 보고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이렇게만 잘라와 봤어요.
그래서 보자 이거야. 이건 이제 지울게요.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이거 판단하는 거, 이거 판단하는 거, 이거 판단하는 거죠. 사실 여기에서 정확하게 봤다면 여기에서 답을 풀고 나머지를 판단하면서 드는 2분에서 3분 정도의 시간, 길면 그렇게 걸릴 수도 있었겠죠. 그거를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걸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복습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지 계속 고민하고 배우고 연습하고 복습하고 반복하고 새로운 지문을 보면서 또 그렇게 해보고 또 막히면 또 고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자 이거야. 다가 뭐야? 그러니까 니은 판단하는 거죠. 앞으로 니은 판단하는 겁니다. 니은 뭐였죠? 공동체였어요. 공동체였는데 친족 그리고 서로 다른 친족 서로 다른 피가 안 섞인 여러 개의 친족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라는 말이죠. 다 뭐죠? 자신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경우 상대방도 이기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거 선지 안 보고도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이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 먹느냐? 내가 내 것만 이렇게 먹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먹기 때문이 아닐까. 그쵸? 자신의 식량을 나눠주지 않으면 사냥에 실패했을 때 자신도 얻어먹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맞다. 그쵸? 집단 선택 가설은 이타적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과의 생존 경쟁에 유리하다. 이타적 구성원이 많아야. 이씨 뭐야. 이건가? 그쵸? 이것도 똑같이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집단의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쵸? 식량 공유 관습을 이기적인 구성원도 식량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다 공유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타적 구성원이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보겠군. 왜 그래요? 왜? 생존 경쟁에 유리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죠. 이 뒷부분은 아마 다 뒤에서 뭐 설명이 나왔을 텐데 이것만 보고도 동그라미 판단할 수 있겠죠. 5번 협업을 통한 집단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행동으로 보겠군. 협업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아마 나올 겁니다. 굳이 안 찾아봐도 되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집단 어쩌고 저쩌고 협업이라는 단어는 없네요. 근데 뭐 협업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협업이라는 것은 알겠죠? 이게 협업이라는 거는. 협업이 뭐야? 이것도 직관적으로 내가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단어에 대해서 막 통달한 건 아닌데 결국 말하면 협동해서 뭐 일을 하다. 일을 할 때 협동을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냥을 성공하고 이거에 대해서 나누고 대신 너가 사냥을 성공해서 그거에 대해서 나누면 이거는 서로 협업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죠. 뭐 아무튼 간에 어찌 됐건 간에 이 협업이란 뭐냐?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타적인 행위 인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노나먹기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무엇이냐? 이게 왜 이걸 설명을 하느냐? 가에서는 여기에서는 혈연관계 내 유전자를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이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 혈연관계가 없는 다른 친족들 사이에서도 음식물을 공유하는 행위를 이 집단의 생존을 위한 협업
협동, 합심, 뭉침 그런 걸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한 거겠죠. 어때요? 설명은 25분 동안 했는데 사실상 본인이 판단할 때 한번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봐요. 이 문제 풀이 강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 25분이 걸렸어요. 근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말한 이 앞 문제들에서 풀면서 앞 문제들 풀면서 얻은 것 바탕으로 판단을 뭘 할 수 있다 그랬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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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대로 판단을 했다면 1번에서 답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정말 따지고 보면 이 3점짜리 보기 문제는 3점짜리 보기 문제가 아니라 앞 문제들을 제대로 풀고 이 지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혹은 가나다라 똥골뱅이 가나다라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 다 앞부분에서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쵸? 그 녀석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면 사실은 이건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거저먹기 문제였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 볼 때 이거 뭐 어렵지 않고 이거 어렵지 않고 한번 다시 꼭 해보시고 그 방식대로 지문 전체를 제가 이야기해준 방식대로 지문 전체를 한번 다시 재조립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2점짜리 문제를 풀고 거기에 해당한 문단 여기에서 요거 하나 판단을 해보고요. 요거 하나 판단을 해보고 또 2점짜리 문제 풀고 하나 판단해보시고 2점짜리 문제 하나 풀고 하나 판단해보시고 이거 판단하면서 가에서만 따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이거 보면서 라를 또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한번 꼭 해보시고 이 문제 어려웠다면 주말에도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뭐 얘기할 거야 많지만 이 문제에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